네,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차트가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전무님께서는 차트를 분석하실 때 꼭 확인하는 지표가 있으신지 또 그 지표들을 왜 어떻게 살펴보시는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보면 이 차트가 딱 뜨잖아요. 근데 차트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 차트 옆에 또 설정이라고 보면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그 지표가 어디에 쓰이는 지표인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부분이 많이 모르고 이제 차트를 보시다 보니까 차트를 아무리 쳐다봐도 거기서 어떤 인포메이션이 있고 거기서 의미하는 임플리케이션이 뭔지 시사점이 뭔지를 알기 힘든데요. 하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S&P 500의 연봉 차트이래요. 연봉. 보통 이제 캔들 차트라고 하죠. 캔들 차트에는 우리가 대충 보면 거의 다 일봉을 보시거든요. 근데 일봉이 있고 주봉이 있고 월봉이 있고 분기봉도 있어요. 분기마다, 분기봉도 있고 연봉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봉, 주봉, 월봉, 분기봉이 다 이렇게 저한테 주는 정보가 다 달라요. 추세를 보고 매매를 할 때는 월봉을 보고 매매하는 거고요. 이 회사가 과거에 어떤 경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냐를 보려면 그냥 연봉을 보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주식을 늘려야 되는 타이밍인지 아니면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볼 때도 연봉을 보면 좋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지금 보시는 S&P 500의 연봉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1982년부터 올해까지니까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그러면 41년 동안의 연봉 차트이거든요. 근데 연봉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일봉에서 제일 밑에 나오는 이 이동평균선이 5일 이동평균선이죠. 그러면 연봉이니까 이거는 5년 이동평균선이 되겠죠. 그러면 5년 이동평균선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5년의 평균값이에요. 5년의 평균값인데 자세히 보시면 최근에 10년 동안에 5년 이평선을 한 번씩 깨는 때가 나옵니다. 2015년에서 16년 넘어갈 때 요때 유가가 26불 떨어졌을 때거든요. 그때 이거 경기 침체가 드디어 오는구나. 왜냐하면 2015년 12월 달에 페드가 처음 금리를 인상을 했었거든요. 페드가 금리 인상을 하니까 이제 긴축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유가가 30불이 깨지면서 26불까지 2016년 1월 달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는데 이때도 5년 이평선을 살짝 깼었죠. 근데 지나고 보면 그때 샀어야 되는데가 되고요. 그리고 2016년, 17년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요때가 2018년인데요. 18년, 17년, 요때 16년이었고 2018년도에는 페드가 금리를 마지막 9번째까지 올리던 해였고요. 2015년 12월에 한 번, 16년도에 한 번, 17년도에 3번, 18년도에 4번을 올리는데 이때도 S&P 500이 10월, 11월, 12월 한 석 달 만에 거의 20%를 빠져버려요. 20%를 빠지는데 여기 5개월 이평선에 거의 다 왔죠. 그러면 그때도 샀어야 되는데 요때 당시에 제가 경제 유튜브에 초대를 받아서 나가니까 그 채널에서 계속 이제 혹시 1930년도에 대공황이 오는 건 아닙니까? 네. 항상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하면, 과거 대공황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도 비슷한 분위기를 얘기할 정도로, 분위기가 좀 싸한 분위기였는데, 그 다음 해에 S&P 500이 28.8%가 올라가요. 근데 2020년 되니까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5년 이평선을 또 확 깹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주식을 사야 되는데, 전무님, 그래도 저는 사는 거는 잘 사요.
사는 거는 잘 사는데 비쌀 때 잘 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문의 저는 사는 거는 잘 사는데 파는 걸 못해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사는 것도 잘 못 사시는데 그래서 언제 사야 되냐면 이 5년 이평선을 깼을 때 주식을 늘려가면 되고요. 여기는 표시는 안 해놨지만 10년 이평선 근처까지 오면 돈 빌려서 사야 돼요. 돈 빌려서 사야 되고 그러면 작년 보자고요. 작년에 제가 왜 그렇게 11월 초에 시장은 험악한데 제가 웃으면서 방송을 했었냐면 S&P 500을 봤어도 이 10년 이평선을 살짝 터치하고 올라왔었거든요. 이제 그는 이 구간에서는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도 무조건 먹는 구간이다라는 거고. 근데 요때 당시만 하더라도 내년 1, 2월 뭐 3,300원 거의 간다라고 다들 얘기를 많이 하셨었죠. 근데 이 5년 이평선을 터치했을 때는 무조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시면 이 S&P 500하고 우리나라 코스피랑 우리나라 코스닥이랑 일본의 니케이 225나 홍콩 지수나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 지수 안에 구성되어 있는 기업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S&P 500이 82년부터도 자세히 보시면 이 5년 이평선을 강하게 지지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5년 이평선이 우리가 주식을 사는 타이밍을 알려준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근데 5년 이평선이 내년 초에는 5년 이평선까지 갈 거야. 아니면 아니야. 내년 하반기에 5년 이평선까지 갈 거야. 그거는 마켓 타이밍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5년 이평선까지 빠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이렇게 장기 차트를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전문의 5년 이평선 깼다가 그 다음 해도 확 빠진 경우도 있었고 2008년도에도 이렇게 5년 이평선 깼다가 확 빠져가지고 여기 10년 이평선까지 빠졌었잖아요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언제냐면 2001년, 2년, 3년 요때 닷컴 버블 이후에 말 그대로 거품 이후에 나타났던 조정장이었고요. 2008년은 말 그대로 주택시장 거품이었잖아요. 그래서 거품이 있었을 때는 이 5년 이평보다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 닷컴 버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전에 자세히 보시면 조정은 있긴 있는데 41년 동안 9번밖에 안 빠졌는데요. 조정이 있으면 빠르게 회복이 돼요. 빠르게 회복, 코로나 때도 빠르게 회복, 작년에도 빠졌지만 올해 빠르게 회복.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서 미국 시장은 이렇게 빠르게 회복을 하는구나. 5년 이평선 정도에서 사면 먹는구나. 이런 걸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로 가보면 코스피는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거든요. 어렵네요. 네. 추천하기 어려운 시장이네요. 맞습니다. 네네. 요 미국의 S&P 500하고 코스피는 보면 확실히 이 진폭이 좀 다르죠. 다르네요. 네, 진폭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은 시클리컬 그런 경기 민감주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구가 3억 명 이렇게 되는 내수가 탄탄한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출로 먹고 살다 보니까 세계 경기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주가의 변동성이 크구나. 그러면 코스피 주식은 약간 2년마다 제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차트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변동성이 커서 그런구나 알 수가 있고요. 여기도 보면 까만색 선이 5년 이평선이고 분홍색으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10년 이동평균선이에요. 보통은 5, 20, 60, 120, 200으로 디폴트 값으로 나타나는데 제가 요 위에 클릭을 해보면 이걸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5일을 6일로도 바꿀 수 있고
뭐 8일로도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봉에서는 저는 10년 이평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10년 이평선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가만히 보시면 우리나라는 10년 이평선을 깰 때 사면 확 올라가고 10년 이평선을 터치를 하면 사야 되고, 그리고 2018년도에도 10년 이평선 터치하면 사고, 코로나 때도 10년 이평선 깨졌을 때 사고, 그래서 요 2019년 2049 이게 전부 다 10년 이평 값을 제가 적어 놓은 건데, 작년에 2022년도에는 10년 이평선이 얼마였냐면 2270이었어요. 그래서 작년 9월 30일 저점을 찍을 때 2134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10년 이평선 밑에서는 저 구간에서 사면 무조건 먹는데, 예, 그런 마음이 들면서 보통 이런 걸 모르시면 야 이거 1800까지 가는 거 아니야? 2000 깨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굉장히 두려워져요. 그럼 두려우면 주식을 못 삽니다. 근데 이런 차트 분석에 의해서 10년 이평선 깨졌을 때 사면 길게 걸리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바로 다 수익이 나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용기 있게 그 적정 가치 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강의를 듣다 보니까 사실 저도 차트에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살았는데, 그 차트를 활용하면 정말 좋은 장점이 하나 있네요. 남들보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구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사실 모든 주식의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싸게 사는 게 어렵잖아요. 그거 맞아요. 근데 차트를 통해서는 어느 정도 더 빨리 가깝게 저점에 다가갈 수 있다는 거. 네. 이것도 지금 옆에서 보다 보니까 그 공부가 나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가격에 노출이 참고를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한 가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국내하고 미국하고 너무 많이 다르네요. 확실히 우리나라 장이 좀 쉽지 않은 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저희들끼리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워런 버핏이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하셨으면 저런 부자 절대 못했다. 그러니까요. 네, 얘기를 합니다. 네.